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리니마니입니다. 오늘은 색연필 전용 종이와 프리즈마 컬러 72색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행복한 봄날 꽃 그림을 그리러 가볼까요? 스케치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참고하셔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느낌이 물씬 풍기도록 핑크빛으로 첫 번째 꽃을 채색해 줄게요. 현재 쓰고 있는 색은 왼쪽 위에 표기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채색하는 부분은 좀 빠르게 돌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케치한 꽃의 면을 같은 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있어서 코스모스 같네요. 이런 핑크빛은 종이가 살짝 비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은은하게 보여서 예뻐요. 꽃 받침은 좀 진한 색을 준비해요. 옆에 종이를 놔두고 색을 비교해 보면서 어울릴 만한 색을 찾아봅니다. 꽃잎의 끝과 꽃 받침이 만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스케치를 해가면서 채색을 해줘요. 그리고 꽃의 줄기도 같은 색으로 채워줍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게 꽃을 그려보는 수업이어서 최소한의 색만 써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연필을 최대한 뾰족하게 깎은 후에 꽃잎 위에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면을 채울 때에는 다양한 색감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면 위에 선을 넣어주고 그 면을 살짝 쪼개어주면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한 꽃면 위에 2줄에서 3줄 정도 그려줍니다. 꽃잎을 채색해 주겠습니다. 같은 계열의 색으로 줄기보다 좀 더 진한 색을 준비해요. 초록이 잎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꽃과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줄기와 잎을 표현해 볼게요. 이 색은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잘 부러질 수 있으니 채색할 때와 색연필을 깎을 때 조심해야 한답니다. 다루기 힘든 색이지만 예뻐서 자주 써요. 역시 어여쁜 건 다루기 힘든가 봅니다. 잎의 끝 부분을 뾰족하게 살짝 꺾어서 채색합니다. 두 번째 꽃을 채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있었으면 하는 꽃 색깔을 그림에 담아봤어요. 암술머리라고 불리우는 꽃 가루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해 줍니다. 그리고 꽃 위에 있는 면도 같은 색으로 채워줘요. 꽃 속에 있는 미씨를 밖에다가 그려봤습니다. 다음 해를 위한 종자를 품고 있는 미씨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좀 더 진한 색을 준비하고 나머지 꽃잎 부분을 채워줍니다. 바닷속에서만 볼 법한 색으로 꽃을 채색해보니 뭔가 새로워요. 남은 면을 다 채워줍니다. 903번을 준비하고 꽃자루를 그려줍니다. 가지가 튼튼해야 꽃이 잘 지탱할 수 있으므로 진한 색으로 튼튼함을 더해줍니다. 꽃의 안쪽 부분도 같은 색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한국에는 봄꽃이 많이 피었죠? 오늘 산책하는 길에 수선화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미국에도 얼른 꽃이 활짝 다 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꽃잎을 채색해 주겠습니다. 이 색은 제가 잎을 그릴 때 줄기에 많이 쓰는 색인데 이렇게 넓은 잎의 면을 채색하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꽃잎의 색이 꽃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꽃잎도 채색해줘요. 이 색 이름이 코펜하겐 블루인데요. 덴마크의 대표적인 도자기 브랜드 로얄 코펜하겐의 딱 그 블루 컬러네요. 장인의 붓터치에 따라 달라지는 코펜하겐 블루색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꽃의 수술 부분도 같은 색으로 그려줍니다. 안쪽 부분을 살짝 구분 지어줍니다. 또 다른 꽃에도 선을 넣어서 면을 나눠줍니다.
벌들이 잘 데려갈 수 있게 꽃밥도 오렌지 빛으로 채워줄게요. 요즘에 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걱정이에요. 젤리 롤펜을 준비하고 잎의 줄기 부분에 선을 넣어줄게요. 재미를 주기 위해 바늘땀 모양을 넣어줬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줄기를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잎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주고 점으로 선의 끝부분을 채워줍니다. 선의 끝부분이 그냥 열려져 있으면 마무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꽃의 안쪽 부분도 점으로 디테일을 살려줍니다. 첫 번째 꽃의 잎도 같은 방법으로 선을 그려줄게요. 저희 집 가온이 들꽃은 스스로 자란다거든요. 어릴 때 가온과 함께 그림을 그려내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코스모스를 닮은 이런 꽃을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꽃을 그리며 스스로 잘 자라났나 반성해 봅니다. 첫 번째 꽃도 젤리 롤펜으로 꾸며줘요. 꽃 받침 부분도 크고 작은 점들로 채워줍니다. 골든 로드 색으로 꽃의 안쪽 부분을 채워줄게요. 선앙색이라고 하죠. 해바라기과에 속하는 여러 종류의 식물의 이름으로도 쓰이는 색입니다. 이 색을 정말 좋아해서 자연적인 것에는 무조건 써줘요. 꽃잎 부분은 조금 연한 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전체를 다 채워주고 중간 부분에 꽃술을 그려줄게요. 꽃술 부분의 스케치는 그냥 덮어줄게요. 화려한 두 개의 꽃을 은은한 꽃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둘렀을 때는 은은한 탑을 입어주는 게 좋겠죠? 진한 갈색으로 꽃술을 표현해줍니다. 150색의 색연필을 쓰다가 72색의 색연필을 쓰니 처음에는 중간색 계열이 많이 없어서 색을 선택하기가 곤란했었는데 또 적응을 하다 보니 쨍하게 발색되는 색감이 더 좋아 보여요.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가 봅니다. 같은 색으로 꽃의 줄기를 그려줍니다. 얇은 면을 채색할 때에는 색연필을 최대한 많이 굴려주면서 그려줘요. 되도록이면 뾰족한 단면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답니다. 945번으로 꽃의 잎을 채색해줍니다. 이런 갈색빛이 도는 꽃이 있어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두 번째 잎도 채워주고 잎을 마무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색을 테스트해보는 선들이 쌓여갈수록 뿌듯함은 배가 됩니다. 꽃술 밑에도 같은 색으로 동그라미 음영을 살짝 넣어줬어요. 바늘땀도 또 넣어줘야죠. 바느질하는 걸 좋아해서 판화 작품 위에다가 실로 바늘땀을 그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기법이 생각나요. 한지도 작품에 붙여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과감함이 그리운 요즘입니다. 꽃 안쪽도 크기가 다른 점으로 채워줍니다. 같은 기법을 사용하니 그리기가 정말 쉽죠? 마지막 꽃을 채색해 보겠습니다. 무늬를 넘겨서 가운데 부분만 빼고 다 채색해 줄게요.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꽃을 간단하게 스케치해보고 이렇게 쉬운 채색 기법으로 채색을 해보면 봄에 정말 어울리는 소확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꽃 안쪽에 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제 클래스에 꽃이 주는 아늑한 위로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꽃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위안이 되고 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따뜻한 봄날에 꽃을 그리며 사계절의 시작을 잘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꽃을 위에서 바라본 시점에서 무늬를 넣어줘요. 끝부분을 정리하고 무늬를 마무리합니다. 색연필을 깎는 소리도 참 좋은 것 같죠? 보랏빛의 색을 준비하고 꽃의 안쪽을 채워줍니다. 펜지꽃의 무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꽃 안쪽에 무늬를 채워주고 줄기도 같은 색으로 그려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꽃 그리기 어렵지 않죠?
차근차근 그림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그림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줄기의 색보다 진한 색을 준비하고 꽃잎을 채워줍니다. 물도 충분히 머금었고 햇빛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꽃의 잎이 진하게 잘 자라나고 있어요. 가끔 흙, 물, 햇빛만 충분하면 잘 자라나는 식물들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왼쪽 꽃잎도 색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에 안쪽 면을 채워줍니다. 스케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색연필로 스케치를 살짝 고쳐주면서 그려줘요. 젤리 롤펜을 준비하고 같은 방법으로 무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꽃 안쪽에 꽃술을 표현해주겠습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니 시계 바늘처럼 그려줄게요. 그리고 꽃 무늬의 끝 부분도 원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요. 젤리 롤펜으로 점을 찍으며 그림을 마무리하다 보면 색연필 위에 쓱쓱 올라가는 게 재미나서 막 정신없이 점을 많이 찍게 되는데요. 적당하게 무늬 끝에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진회색으로 꽃 옆에 있는 작은 꽃들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냥 쓱쓱 다 채워줄게요. 저는 통일감을 주기 위해 다 같은 색으로 그려줄 건데요. 여러분은 다양한 색으로 작은 꽃들을 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네요. 사실 한 작품을 그리게 되면 최소한 몇 시간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영상의 특성상 모든 과정을 보여드리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을 많이 해서 짧게 보여드려야 해서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꽃의 뒤쪽에 하늘거리고 있는 잎들을 같은 색으로 다 채워주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제이드 그린 색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을 채색할 때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들떠있던 마음을 잘 눌러줍니다. 남아있는 모든 잎을 같은 색으로 채색해주고 줄기와 회색 꽃의 중앙 부분을 그려주고 그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록이들을 군데군데 넣으려고 색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요. 꽃의 색과 어울리지 않아서 쓰지 않았더니 초록색 빛이 하나도 없네요. 잎의 줄기는 진한 초록색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꽃잎도 채색해줍니다. 영상을 매주 올리기 시작한 게 벌써 4개월에 접어들었더라고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활동이 벌써 4개월이 넘었다니 아직 꾸준함을 잘 지켜가고 있는 듯해서 기쁩니다.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우리 소통하며 좋은 시간 많이 만들어 나가요. 마지막으로 드디어 초록색이 등장했네요. 채색된 잎의 중앙 부분에 줄기를 길게 그어줍니다. 잎의 끝부분까지 살짝 선을 더 빼서 그려줄게요. 주인공 옆에 항상 등장하는 친구 역할이어서 많이 꾸미지 않고 잎의 중앙에 중심만 잘 잡아줍니다. 누군가 이 잎을 잘 가져갈 수 있게 손잡이도 만들어주고 세 번째 잎도 채색해줍니다. 살짝 더 통통하게 마무리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꼬여있는 덩쿨도 그려줄게요. 살짝 부족한 부분은 이런 재미들로 채워주면 그림이 훨씬 더 풍성해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그림과 어울리는 글귀를 넣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회색 꽃의 중앙에 꽃술만 그려주고 그림을 마무리해볼게요. 중앙 부분에 점을 찍어주고 꽃술이 퍼져나가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젤리 롤펜이 잘 나오지 않아서 손으로 볼을 좀 문질러줬어요. 롤펜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새로 구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볼 끝에 찌꺼기가 끼어 있어서 펜이 잘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잘 제거해주면 펜이 다시 잘 나온답니다. 선 끝 부분에 점을 찍어서 꽃밥을 표현해 줄게요. 세 번째 꽃과 마지막 꽃도 같은 방법으로 채색해주고 그림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피는 봄날 꽃을 그려보며 좋은 날 보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